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해로운 침입자와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고마운 존재인데, 그 가운데 면역세포는 침입자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소멸시키는 행동대원으로 나라와 비유하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과 경찰과 같습니다.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 우리는 어떤 외부 침입자나 암세포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지난 58번째 영상에서는 면역 결핍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형태인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보호하여야 할 정상세포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현상으로, 우리 몸을 나라와 비유할 때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 지켜야 할 국가에 반역하거나 국민을 공격하는 상황, 또는 개가 주인을 무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정상세포의 범위는 거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이를 만큼 매우 넓은데, 대체로 관절, 근육, 피부, 적혈구, 혈관, 연결조직, 내분 미샘을 공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발생 비율이 3배 정도로 훨씬 높으며, 가족 단위로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을 앓거나 성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어떤 장기나 조직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류마티스 관절염, 1형 당뇨병, 건선, 크론병, 원형 탈모증, 다발성 경화증, 전신 홍반성 낭창 등 100종류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세포가 손목이나 손가락 같은 관절을 공격할 때 생기는 질병으로, 손마디가 붓고 뻣뻣해지며 통증이 심한데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흔히 소아당뇨병이라 불리는 1형 당뇨병은 면역세포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질병으로, 부족한 인슐린을 주사로 보충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갑상선을 공격하는 그레이브스병, 작은 창자나 큰 창자를 공격하는 염증성 장질환,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다발성 경화증, 피부세포를 공격하는 건선, 결합조직을 공격하는 루푸스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예를 보면 미국 국민의 8% 정도와 영국 국민의 6% 이상이 하나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의 80%가 여성이고 가족이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증세는 공격하는 세포에 따라 다양한데, 대체로 피로, 고열, 근육 통증, 부종, 붉은 만점, 전반적 불안 등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었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처럼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해 현대의학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증세의 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공격으로 필요한 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물질을 몸에 공급해 줍니다. 예를 들면 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을 주사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호르몬을 먹도록 하며,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이 부족하면 눈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물질을 몸에 공급해주는 이러한 방법은 자가면역 질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평생 지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공격으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나 부종, 피로,
붉은 반점이 심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진통제나 항염증약,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의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약들은 일시적으로 증세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며 부작용이 심하므로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는 탁월한 염증 완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절대로 장기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들은 내 몸의 세포와 외부 세포를 구별하여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의 세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정상세포들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여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면역세포들이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현대의학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면역세포들이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일하지 않고 반대로 일하는 것은 유전자가 일하기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면역세포에서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이라는 점에서 제58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면역결핍증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역세포가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세포의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버리고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지도록 도와주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므로 제 영상 58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타트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타트의 실천을 통하여 면역세포에서 최고 명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면역세포가 내 몸의 정상세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약해진 면역력이 원래의 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뉴스타트의 8항목 가운데 첫 번째 생명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으로 음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되 특정 음식을 편식하지 않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반드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트의 8항목 가운데 운동에 대해서는 33편과 36편, 물에 대해서는 30편, 햇빛에 대해서는 42편, 절제에 대해서는 50편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기와 휴식, 실내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